현금 살포하더니 MZ세대에 난리 났다.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생애 소득 대비 순조세 부담 비중입니다. MZ세대들이 말입니다. 내가 평생 버는 소득 중에 순조세 부담이 4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엄청나죠? 한양대 전영준 교수가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 자체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재정 적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세금을 내년에 한꺼번에 쫙 올린다면 물론 뭐 그렇게 올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세대 간 부담 비중을 보면요. 1950년에서 1960년생은 10에서 15%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생은 20에서 40%고요. 그리고 1990년생 이후는 40%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야, 그러면 안 그래도 MZ세대들은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보면 MZ세대거든요. 전부 다 셋 다. 그런데 그 셋 다 생각하는 것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 부담을 40% 이상을 지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난 세대 갈등이 또 터질 겁니다. 세대 갈등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현금 살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돈을 안 뿌리고 싶어도 돈을 안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여러분 세금이 잘 거칠까요? 지금 세금은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예요. 2022년 기준으로 0.78. 아마 2023년은요. 0.7이 됐든가 아니면 0.6까지 떨어졌다는 어떤 전망도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돈을 뿌린 거는 이거 안 줄어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복지,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를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30조였습니다. 2017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에 결정이 된 예산이죠. 130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풀기 시작합니다. 2018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입니다. 11.3% 늘었습니다. 2019년 11.3%, 2020년 12.1%, 그리고 2021년 10.6% 늘었고요. 2022년 9%.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법으로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217조 7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말입니다. 보건복지고용에서만 법으로 정당하게 뿌리는 돈만 73조가 늘었습니다. 50.5%예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13%, 11.3%, 12.1%, 10.6%, 9% 그야말로 현금을 들이부은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말입니다. 줄였어요.
예, 지금 보시면 2023년에 4.1%고요. 올해는 7.2%로 늘렸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이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우파 포퓰리즘 정책이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민이다. 이게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씀 제가 엄청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2020년, 2021년 이미 2019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살림 거덜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청년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된 겁니다. 이대로 가면 MZ세대들은요. 버는 돈의 적어도 40% 이상이니까 50%까지도 세금으로 내야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다가 순조세잖아요. 순조세. 준조세는 여기다 넣지도 않았습니다. 준조세는. 여러분 준조세라고 국민연금 내는 거, 건강보험료 내는 거, 고용보험료 내는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조세만 40%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등 4대 보험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인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면 MZ세대들의 부담은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벌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면 40%지 준조세까지 포함을 하면 40%가 아니라 60%, 70%를 국가에 헌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이 지금 왔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복지 고용 예산을 보면 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50.5%가 늘어나서 이거 부담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지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49.2%의 국가 채무가 2040년에는 100%가 넘어설 거고요. 2060년에는 161%, 2070년에는 192.6%가 될 겁니다. 이게 나라일까요? 저는 이때쯤 가면요. 2040년만 가더라도 MZ세대들은 이미 반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반발의 강도가 굉장히 셀 겁니다. 왜? MZ세대들이 독박을 쓰니까. 독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으로 옥죄면 결국은 MZ세대들만 죽어난다. 자손들만 죽어난다. 현재 세대들만 먹고 살고 미래 세대들은 죽으라는 거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돼 갈 거고요. 저는 참 MZ세대들 생각을 하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들이 과연 세금을 50% 60% 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할까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할지도 몰라요. 워낙 많은 아이 키우는 비용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먹고 사는 그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합계 출산율이 0.6 세계 최저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면 최악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대한민국에 영웅이 하나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영웅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다시 한번 환생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너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나요?
그런 분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다시 이 민족을 이끌어 줘야지 대한민국이 더 분발해서 우리의 어떤 선진국 지위를 지켜내지 않을까요? 지금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최악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게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MZ세대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른 어떤 때보다 아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들이 빚을 다 갚아야 되고요. 그들은 버는 돈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Z세대들이 저는 목소리를 내고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자리가 좀 제대로 잡혀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MZ세대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을 때 MZ세대들이 태어나서 결국 독박은 MZ세대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악의 상태가 점점 벌어진다. 그 말이 여러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좋은 세상이 온다. 저는 그런 말 이제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미래는 더 불투명하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따진다면 어른들이 빨리 각성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저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올립니다.